대장암이라는 거는 발생률 3위를 보이고 있는 암입니다. 혈변이 있다, 배가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연히 대장 내시경을 했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암 환자와 동행하는 의사들의 이야기, 암행의사 박인자입니다. 대장암이라는 거는 대장 점막 안에 생기는 건데요. 대장이 보통 점막부터 장막까지 아주 얇은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안쪽을 점막이라고 할 수 있고요. 그 점막에서 발생하는 암이 대장암입니다. 대장암 발생은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남자, 여자 공이 발생률 3위를 보이고 있는 암입니다. 점점 그 발생률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특히 최근에는 30대, 40대 젊은 층에서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. 대장암의 원인을 하나로 정리할 수 있다면 예방이 아주 쉽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그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를 줄 수가 있겠는데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는 한 많게는 10%, 20%까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. 나머지는 시기적인 요인, 운동 부족, 환경적인 요인이 나머지 부분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최근에 젊은 환자들의 발생이 확실히 늘고 있는데요.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원인을 따진다 그러면은 식습관이 아주 서구화됐다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. 대장암의 증상이 혈변이 있다, 배가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환자분들을 볼 때 증상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혈변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꼭 대장암에 해당되는 증상은 아니고요. 변비가 원래 있으셨던 분들은 이게 변비려니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변습관이 변화했다든지 변에 혈변이 비친다든지 배가 불편하다든지 하는 증상들이 있으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더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환자가 무증상으로 지내시다가 건강검진이나 우연히 대장 내시경을 했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.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.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장암 건강검진을 50세 이상 자멸검사를 기본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. 자멸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에 대장 내시경을 시행을 하도록 권유를 합니다. 그런데 사실 자멸검사라는 게 정확도가 한 50%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대장 내시경을 해보는 방법인데 아시다시피 대장 내시경은 그 준비하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환자분들 검사를 잘 안 받으시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. 가능하다면 대장 내시경을 시행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권유드릴 수 있겠습니다. 대장암의 병기는 쉽게 말하면 영기부터 사기까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영기는 점막 안에만 머물러 있는 병기라서 일단 내시경으로도 절제가 가능하고 그걸로도 치료가 충분한 경우이고요. 나머지 1기부터 4기로 갈수록 좀 심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대장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 임파절이라는 걸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 대장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1기부터 2기까지, 대장 밖으로 나가서 임파절로 암세포가 옮겨가면 3기, 4기는 그런 것과 무관하게 간이나 폐나 아주 멀리까지 암세포가 이동한 경우를 4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검사를 근데 굉장히 많이 하는데 몇 기라고 끝까지 안 가르쳐주고 이제 수술하니까 답답한 마음을 많이 표현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병기는 암세포를 현미경으로 보고 진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술 전에 검사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몇 기라는 거를 진단하기는 어렵습니다. 다만 이제 멀리 간이나 폐 이렇게 간 거는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우리가 수술 전에 검사하면 4기인가 아닌가를 안다. 그리고 수술할 때 어디까지 수술할까? 혹시 같이 수술할 건 없는가? 하는 것들을 진단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대장암의 일단 기본 치료를 저희가 수술, 절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다 드러내는 게 제일 중요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이겠습니다. 근데 이게 병기에 따라서 치료가 다르지는 않습니다. 적절한 범위의 길이 그리고 주변의 임파절, 어디까지 임파절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알려진 부분들을 통째로 부서지지 않게 떼내는 것, 그것의 수술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대장암은 항암 치료의 적용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. 3기 환자들은 모두, 그리고 2기 환자분들 중에서도 현미경으로 살펴봤을 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재발 위험성이 조금 더 높고 그런 경우 항암 치료를 하면 재발을 조금 낮출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, 그래서 3기 환자분 전체 4기는 물론 진행을 하겠고요. 2기 환자분들의 일부는 항암 치료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수술 방법이라는 거는 이제 배를 전부 쭉 열고 하는 개복 방법이냐, 구멍을 몇 개 내고 하는 방법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. 개복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배를 크게 열고 손으로 만지면서 수술하는 방법이고요. 그것보다 좀 적은 범위로 수술한다면 복강경이나
로봇 수술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. 개복과 복강경은 수술 방법이라는 측면 이후에 암 치료 성적은 같다고 봅니다. 의사 입장에서는 수술 후에 회복 과정이 좀 그래도 수월하게 지나가는 걸 권유를 하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 그러면은 복강경을 권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. 로봇 수술 같은 경우는 사실 비용이 굉장히 고가입니다. 모두가 다 이득을 본다고 할 수는 없겠고, 직장암처럼 이제 접근이 좀 아주 좁은 부분에서 수술해야 되는 경우는 로봇 수술하면 좋겠다, 장점이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지만, 비용적인 면에서 부담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좀 권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. 대장암은 증상이 확실하지 않고 발견이 쉽지 않은 암입니다. 대장내시경을 기피하시느라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. 대장내시경을 적절한 시기에 잘 받아서 진단이 빨리 될 수 있다면 그만큼 치료 성적이 높아진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